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7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판례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7쪽이 되겠습니다. 27강입니다. 교재는 77쪽입니다. 77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그런 행사 요건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는 거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그러한 행사 요건. 어떤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소액 임차인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소액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주주라고 하죠. 주주.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택을 점유하고 주택을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그렇죠?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 물건이 경매가 또는 공매가 되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에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경매 개시결정 그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임차인들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그 주택을 전출하거나 그 주택을 비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택이 매매라든가 교환 등에 의해서 유상이전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경우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매가 될 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77쪽에 나와 있는데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즉 여기서 우선은 최우선을 말합니다. 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뒤에 넘겨보시면 첫째 나왔죠.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것을 갖추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데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에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대항력 유무만 문제가 되는 거지 우선 변제권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공경매만 이루어질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아시겠죠? 두 번째는
한 채의 주택에 소액 임차인 여러 명 있습니다. 자, 주택 하나, 다가구 주택 하나가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에 소액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입니다.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거기 퀘션과 앤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서울에 말이죠. 한 채의 주택인데 그 서울에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인데 이제 그때 그 주택이 경매로 언제 경매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2002년도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때 A는 보증금이 얼마냐? 보증금이 3,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 B는 보증금이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C의 보증금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면 말이죠. 여러분 그 말소 기준 권리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 지금 이 날짜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시기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그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또 그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2년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 보증금이 A는 3,500이고 B는 3,200이고 C는 800입니다. 자, 이때 임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3명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때 임차주택에서 경매로 매각대금이 얼마 되느냐? 매각대금이 7천만 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 매각되었습니다. A, B, C 모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A, B, C 세 사람은 주택을 점유하고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배당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는 그때 얼마입니까? 얼마냐 하면은 보증금이 서울일 때 4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가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4천만 원 미만이니까 얼마? 1,6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와 B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입니까? 1,600만 원. B도 얼마입니까? 1,600만 원. C는 보증금이 800만 원이니까 당연히 800만 원 다 받을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이라고요. 보증금이 이렇게 있을 때 보증금이 서울에 과밀억제권역에 4천일 때 1,6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쳐보세요. 1,600, 1,600, 800이니까 4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해서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정해놓고 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매각대금,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최우선 변제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가 가능할까요?
3,500만 원만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각각 안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A의 몫은 어떻게 되느냐? A의 몫은 배당을 받아갈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이기 때문에 A, B, C 세 사람이 받을 최우선 변제 금액은 3,500입니다. 그래서 A의 몫은 3,500만 원 곱하기 안분 계산하니까 4천만 원분의 1,600이죠. 결과적으로 3,500만 원을 1,600만 원 곱한 다음에 나누기 4천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B의 몫도 똑같겠죠? B의 몫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1,4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A와 B의 몫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0 되겠죠, 합쳐서. 그러면 C의 몫은 어떻게 될까? C의 몫은 3,500만 원 곱하기 4천만 원 분의 C가 받을 한도 800만 원이니까 3,5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라는 겁니다. 700만 원인가요? 그렇죠. 700만 원. 맞나요? 2,800? 그렇죠. 700만 원. 그래서 거기 좀 나왔죠? 정답을 보세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A, B는 각각 1,600만 원. 그죠? 그리고 C는 800만 원이다. 그러나 매각가의 7천만 원에 2분의 1 한도니까 3,500만 원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A, B는 각각 3,500만 원 곱하기 4천만 원분의 1,600만 원. 또 B는 3,500만 원 곱하기 4천만 원분의 얼마입니까? 800만 원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A가 1,400, B가 1,400, C가 700. 합쳐서 얼마인가? 3,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78페이지에 차분하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계산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 임대차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했다. 자, 아주 머리 썼네요. 자, 부부가 머리를 썼어요. 남편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있겠죠. 보증금 1억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1억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부인 앞으로 5천, 또 남편 앞으로 5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 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천만 원씩 각각 변제받을 수 있을까?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합쳐서 1억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지금 현재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에 만약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면 보증금이 얼마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9,500만 원일 때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머리를 썼네요. 남편도 5천, 부인도 5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면 부인도 3,200, 남편도 3,200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한 세대가 이렇게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인 임차인으로 보아가지고 보증금 얼마로 본다? 1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1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나왔다면 이 부부는 최우선 변제를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3,200인데 이 부부가 합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저는 본인과 처의 명의로 각각 별도의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와 처는 각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기아의 경우는 기아와 처를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각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의 보증금 5천, 부인의 보증금 5천 합치니까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가 3,200인데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9,500이 나왔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 같은 데는 9,500에 3,2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1일 이후라는 건 뭐냐? 1월 1일 이후에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또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9쪽 말이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여러분 법원에서는요 배당요구 종기는 언제까지 정하느냐? 첫 매각기일을 잡기 전까지 배당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안 했는데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를 안 하게 되면 배당금을 못 받죠? 이때 근저당권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 하게 되면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집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여러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법원 경매에 해당하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건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서 입주하고 전입신고했다면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이죠. 후순위 임차인들은 무조건 배당 요구해야 되고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소액인데 감액하는 경우, 지난 시간에는 증액하는 거 공부했죠? 잘못 증액하게 되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액. 거기 보세요.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입니다. 저는 2006년 2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는 보증금이 2006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2년 경과 후에 임대차 기간 2년이니까 2008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 감액했죠.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있지요. 있는데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감액이 되었을 때 감액된 이후에 3천만 원으로 감액된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었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역시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만약에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라면 서울과 과밀업체권역에서는 보증금이 4천만 원일 때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하니까 역시 3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면 1,6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을 이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소액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부 소액 임차인. 저는 임대보증금 액수가 2천만 원인 소액 임차인인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중 1,200만 원. 여러분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5일까지가 과밀업체권역은 4천에 1,600이지만 기타 지역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타 지역은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지역 제일 위에 보세요. 77쪽에. 그 밖의 지역은 3천일 때 1,2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일 때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800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주게 되면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 이 기타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자,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그런데 또 여기 근저당권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무슨 경매입니까? 의무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소액 임차인은 여기 또 후순위 이 근저당권자가 있지만 소액 임차인은 지금 이것이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인데 과밀업적 권역은 4천에 1600이지만 일반 시지역은 얼마냐? 일반 시지역은 3천에 1200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1번 소액 임차인이 얼마 받는가? 소액 임차인이 1200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근저당권자. 그죠? 1번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때 근저당권보다 소액 임차인이 앞서 있습니다. 이때 이 소액 임차인이 무엇을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런데 후순위인 근저당 설정자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 소액 임차인 1200만원 우선 변제 받아가고 800만원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보증금이 만약에 2천만원이 가정, 거기 2천만원 나왔으니까 2천만원일 때 1200만원 우선 변제 받아가고 1번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기 전에 남는 배당 잔액이 있다면 얘는 800만원을 우선 변제 800만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800만원을 남은 잔액이 있다면 800만원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1200만원 범위를 넘는 800만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죠. 귀하가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800만원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그렇죠? 또는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더 해볼까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원래 임대인이 있고요.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했습니다. 임대인은 여기 갑, 임차인은 을.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병이라고 하는 또 임대를 했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전대인이라고 합니다. 전대인. 이걸 뭐라고 한다?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병하고 소액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갑의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면 이 전차인은 전대인으로부터 소액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그런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 임차인 자체가 소액 임차인이어야 돼요.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 이 전대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하고 전차인이 계약을 맺었다면 이 사람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보증금이 6,200만 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하에 방 한 칸 보증금을 1,500만 원에 다시 빌려 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얼마 계약했어요? 6,200만 원에 계약했고, 또 이 사람은 임차인하고 방 한 칸을 얼마에 계약했어요?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전차인, 이 소액 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200만 원입니다. 이게 언제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에 이게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입니까? 서울에는 과밀억제권액이 4,000일 1,600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보증금이 6,200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차인, 소액 임차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 방 한 칸을 빌려준 임차인, 전대인이죠? 전대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 전차인도 소액 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대인이 보증금이 6,200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차인도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판례를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